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주요 개정사항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자료가 좋아서 이 자료로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안전조치 체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23조의 민감정보 처리의 제한, 24조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29조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요. 이게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제16조의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안악부에 있고요. 21조의 고유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의 2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안전조치, 요 내용이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있다는 체계가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안전조치 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호법, 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적용 원칙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과 스스로의 처리 환경에 맞는 보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악보의 목차이고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2조 8호 비밀번호 정의가 변경되었는데요.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하는 것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항목이 확대되었는데요.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파기가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관련 일부 고시 조문이 변경되어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접근 권한 차등부여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접속 기록 보관 대상을 오픈마켓 판매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10년간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정책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험 분석을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율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 제8조 접속 기록 점검 주기, 방법, 사후 조치 절차 등을 내부 관리 계획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존 고시가 접속 기록 월 1회 점검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에만 치중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스스로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고려하여 접속 기록 점검 주기 방법, 사후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항 및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안정성 확보 조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안내서도 개정이 된 내용에 따르면 안악보의 시행이 유예된 일부 조항에 관한 해설은 종전의 안내서를 우선 참고하되 개인정보 처리자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따라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는 기존 24년 10월, 현재 25년 11월 안내서를 병행하여 참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제3조 안전조치 적용 원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추가 안전조치를 수립 및 적용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하는데요. 안내서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기준 수립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고시에서 교정한 개인정보 항목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외에 내부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KMS, HSM을 적용한다. 상시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 등이 있습니다. 제4조 내부 관리 계획에는 기존에 없던 안학보 조항 제12조에 있는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와 제13조의 개인정보의 파기가 내부 관리계에 포함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8가지를 고려하셔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 것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 점검하여야 되고요.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자인데요. 단 1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의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사항은 앞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제1호에서 제18호까지 각호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 관리 관련 사항은 CPO가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학보 제7조에 따른 암호화 대상 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환경 및 유출 시 위험들을 고려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인증 획득,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 해킹, 내외부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그리고 정보자산이 외부 노출 여부 점검 등 공격 표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안내서에 명시되었습니다. 5조 접근 권한의 관리인데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한정이 됨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오픈마켓 판매자 등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지만 지켜야 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조항에 이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인데요.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5조의 접근 권한 관리 1항에 기존의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차등 부여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또 6항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기존의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로 국한이 되어 있던 부분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인증 실패에 대해서는 안내서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특성, 위험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접근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 또한
5조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개념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오픈 판매, 오픈마켓 판매자 등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당 기능을 입점 판매자 등의 일정 부분 제공해 오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인증 수단 적용 대상에 오픈마켓 판매자 등이 제외되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외부에서 접속하려는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 취급자에서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접근 통제에서 안전한 인증 수단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서에 타인이 쉽게 도용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접속한 자의 비밀번호 인증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6조 접근 통제도 안내서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내부 네트워크 내 수평 이동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세분화 운영 및 원격 접속의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최대 접속 가능 시간은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최대 접속 가능 시간을 통상적이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부 관리 계획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의 2 인터넷망해 차단 조치 신설된 조항인데요. 기존의 제6조 6항으로 있던 내용이 제6조 2의 1항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었고요. 2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항에서는 위험 분석 결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23조 민감정보와 안학부 제7조 1항 2항에 따른 암호화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험 분석에 대한 예시로는 이런 예상 위협이 있고 기존 조치와 상응 보호 조치 또 적용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 예시는 별표에 추가되었는데요. 요거는 업무에 참고하셔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응해야 되는 안전조치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종류가 다수일 때는 이를 합산해서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의 컴퓨터 등은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확인된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정보, 암호화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는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 분석은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 환경 및 맥락 등을 고려하여 자체 수립한 방법을 내부 관리에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서에는 위험 분석 방법의 예시가 나와 있고요. 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보호조치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는 기존과 같이 개정된 내용은 없는데요. 저장하는 경우는 인증정보를 저장할 때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를 해야 하고요. 이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 신용 계좌 정보, 생체 인식 정보를 저장할 때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됩니다. 송신하는 경우에는 인증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때,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신할 때, 이 또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서의 솔트캅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솔트캅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솔트캅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솔트캅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어 안내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접속 기록 보관의 점검은 제2항에 점검하는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위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개념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오픈마켓 판매자 등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접속한 자, 여기서 정보 주체는 제외되고요. 기존의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자 모두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을 통해 접속 기록 및 점검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2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여 점검하는 주기, 방법, 사후 조치 절차 등을 내부 관리 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하여야 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그 안내서에는 접속 기록 점검 주기 등 방법, 점검 기준과 사후 조치 절차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9조의 악성 프로그램 방지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안내서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설치 운영 대상을 추가하였고요.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에서 삭제 치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을 분리하는 등의 악성 프로그램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개정되었고요. 공급망 보안 개념이 추가되어 기존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상용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조치 방안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공급망 보안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10조 물리적 안전조치와 11조 재난 안전조치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12조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는 내부계획의 수립 대상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파기도 내부관리 수립 대상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14조, 17조 공공시스템의 운영기간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또한 변동이 없으므로 이번 설명에서는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있었던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